새 첫 번째 강의는 갭 에너지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에는 몇 가지 고전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사케다의 30,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발생하는 갭은 시작 갭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생성되는 갭은 진행 갭이다, 계속 진행 갭이다 라고 하고, 세 번째 생성되는 갭을 소멸 갭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말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갭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고, 세 번째 갭이 나오면 매도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환경에서 모두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게 수치로 떨어지는 이론을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틀에 박힌 이론을 불신하는 편이죠. 물론 우연히 맞을 때도 있어요. 우선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우연히도 세 번째의 큰 갭이 생기고 나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번 세 번째 갭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해준다면 얼마나 주식해서 수익 내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실전에서는 첫 번째 갭이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갭이 발생해서도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숫자가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무튼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차트를 보시면 세 개의 큰 갭이 보이는데 그 부분만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온 갭의 구간만 좀 확대해 볼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어떤 점이 틀린지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나온 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차트는 마지막에 나온 소멸 갭의 형태입니다. 두 개의 차트거든요. 두 차트를 딱 5초만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저항점을 찾는 일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잘 배워두셨다면 두 차트 모두 어렵지 않게 저항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봉에너지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선순위는 어디로 두라고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영웅봉을 찾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5일선에서 시가, 종가가 모두 끝난 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두 개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선을 딱 그어놨는데요. 그곳이 가장 강한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알려주는 일종의 진행갭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전고점 저항이 있는 곳 구간을 장중에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못 보셨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항이 강한 구간을 수평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시가가 그보다 아래에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위 전고점에는 늘 기본적인 매물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작은 고점이라도 그곳에서는 실수로 물린 투자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본전에 도달하면 매도하고픈 욕구가 기본적으로 작용하죠. 게다가 5일선 위에서 시종가가 모두 끝난 양봉이라면 절정으로의 커다란 에너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물이 집중된 전고점을 장중 돌파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 만만하죠.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 주변에 있는 매물을 자신 있게 받아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자신감을 보였다면 주가는 더 오랜 시간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멸갭을 보겠습니다. 갭 발생 직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소멸갭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전에 보셨던 차트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역시 가장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을 수평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전고점 주변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게 집중되어 있는 저항선을 시가에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요 점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가짜 갭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요,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손실 보다가 가까스로 본전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매도하고픈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시가부터 훌쩍 저항을 뛰어넘어서 순식간에 이익으로 전환되면 매도하고픈 생각이 속히 사라지게 됩니다. 손실로 인해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그동안의 흔들림에도 잘 견디었다는 대견함으로 바뀌게 되고, 이후부터는 주가가 하락해도 잘 매도하지 않고 견디려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소위 세력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존재하는 매물대를 갭으로 건너뛰겠다라는 것은 고점에 있는 매물을 받지 않겠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한 주라도 더 넘겨야 되는 시기에 고점 물량을 받아가면서까지 위험스러운 쇼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갭으로 큰 장을 뛰어넘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종합주가 지수에 불순한 힘이 개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우리네 파생시장이 일반 주식 거래량보다 몇 배나 되던 시절이 있었고 해외에 기반을 둔 작전 세력들이 고점에서 고의로 저런 모습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위 소멸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 번째 나타나는 갭이라고 그냥 달달 외워서는 안 돼요. 책엔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는 주로 전고점에서 저항이 강한 그곳을 뛰어넘어서 출발한다면 이런 경우 소멸갭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차트에서는 세 번째 발생했던 갭이 우연히 소멸갭이 되었지만 그렇게 횟수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저항선을 그려두고 이 저항에서 어떤 자세를 보인 갭이 갭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